고급 사립병원의 간호사가 노숙자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 해고되었지만 다음 날 그녀의 집 앞에 방탄차가 도착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천하의료재단 산하 하늘병원의 반짝이는 복도를 걸어가는 박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28살의 젊은 간호사는 오늘도 12시간 근무를 시작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낡은 간호화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대조를 이루었고 최고급 한방병원의 전통 한옥 로비에서 그녀의 소박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지은의 반지하 원룸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 있었다. 겨울이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한기에 이불 3개를 겹쳐 덮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벽지는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났다. 매달 50만 원의 월세도 빠듯했지만 이보다 더 저렴한 곳을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용산구의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매달 병원비와 한약값으로만 180만 원이 들어갔고 재활치료비까지 더하면 250만 원이 넘었다. 신입 간호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야간 당직과 특별 근무를 하며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주말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서울대 간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결국 2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그녀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김치찌개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백화점 유니폼 매장에서 할인하는 간호복을 사입은 지도 2년이 넘었다. 머리핀 하나 사는 것도 며칠을 고민해야 했다. 하늘병원에서는 재벌가의 환자들과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다. 최고 임원진실에서는 명품으로 치장한 환자들이 한약 한 첩의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질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병원장 정태준 원장은 상위 계층 환자들만을 위한 특별 진료를 강조하며 일반 환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태준 원장은 의료계의 냉혹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병원은 재벌가와 정치인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성장했고 그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악마 원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응급실 앞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지은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허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심한 호흡 곤란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의료진들이 외면하는 사이 지은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응급키트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창백했다. 비에 젖은 노인의 한복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응급실 과장 김민석은 노숙자로 보이는 환자를 거부했다. 박 간호사 의료보험도 없는 환자는 받을 수 없소. 공공병원으로 이송하시오. 그의 말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주변의 간호사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외면했다. 지은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녀의 외침은 응급실을 울렸다. 정태준 원장이 직접 응급실에 내려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미개한 행동이 우리 병원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이분은 지금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로질렀다. 당신 내일 아침 직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시오. 다음 날 아침 원장실에서 지은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습니다. 즉시 사직서를 쓰시오. 이런 일이 언론에 새나가면 당신의 앞길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절망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당장의 생계도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귀하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검은색 방탄 차량이 지은이 사는 낡은 다가구 주택 앞에 멈춰 섰다. 균열이 간 시멘트 계단과 벗겨진 외벽 앞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검은색 방탄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자신을 김준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어제 지은이 도와준 노인의 비서였다. 박지은 씨,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인 윤석호 회장이었다. 윤석호 회장은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내 목숨을 구해준 천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네.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겉모습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새로운 의료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돈이 아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네. 박지은 씨, 당신이 우리 재단의 의료이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윤 회장의 제안에 지은은 숨을 멈췄다. 연봉은 현재의 5배, 어머니의 재활치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새 아파트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임상 간호사였지 경영자가 아니었다. 게다가 정태준 원장 같은 의료계의 거물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은의 대답에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들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낡은 반지하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다. 엄마, 저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대화하셨다. 재활치료사 김소연은 어머님이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퇴근길에 마주친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며 지은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가 겪은 불의와 차별, 그리고 의료계의 비인간적인 관행들. 이제는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일주일 후 지은은 윤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새로운 의료재단 인간사랑병원의 설립 계획서였다. 지은은 자신의 서명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의 이동이 아닌 그녀의 신념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인간사랑병원의 설립은 처음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 의료계의 거물들은 윤석호 회장의 새로운 도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정태준 원장이 이끄는 천하의료재단은 강력한 로비를 통해 인간사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방해하려 했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마주했다. 새로운 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함이었다. 의료장비 공급업체들은 천하의료재단의 압박으로 거래를 꺼렸고 유능한 의료진 영입도 쉽지 않았다. 많은 의사들이 정태준 원장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박지은 이사님, 이번 달 예산이 또 초과됐습니다. 재무팀장 강미란의 보고는 지은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첨단 의료장비 구입과 인건비로 인해 적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윤석호 회장은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지만 지은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날 밤 지은은 병원 옥상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그때 청소부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지은 아가씨, 울지 마세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이런 병원이 꼭 필요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지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다. 천하의료재단은 언론을 통해 인간사랑병원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무자격 경영진이 이끄는 위험한 실험, 의료질적 저하 우려 등의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 일부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했고 의료진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지은은 매일 아침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기를 북돋우려 노력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연설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정태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
인간사랑병원에 대한 불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관들은 병원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고 사소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은을 압박했다. 박 이사님, 이대로 가다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행정팀장 김동훈의 말에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밤마다 병원 문서들을 검토하며 개선할 점을 찾아 나섰다. 위기의 순간 뜻밖의 동맹자가 나타났다. 천하병원 전직 간호부장 김혜숙이었다. 정태준의 비리를 폭로하겠습니다. 그녀는 천하병원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김혜숙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정태준 원장은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고가의 검사와 수술을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해고 위협을 받았죠. 지은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한편 인간사랑병원의 진정성 있는 진료 방식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예약 수속부터 진료, 수술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철학이 빛을 발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새 삶을 얻었어요. 한 환자 보호자의 감사 인사에 지은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작은 성과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지은의 옛 동료들도 하나둘 그녀의 편에 섰다. 천하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인간사랑병원의 문을 두드렸다. 지은 선배님의 용기가 저희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태준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의사협회에 압력을 넣어 인간사랑병원과 협력하는 의료진들을 고립시키려 했다.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거래도 더욱 어려워졌다. 심지어 지은의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도 압박을 가했다.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의 말에 지은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런 비열한 방해 공작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지은은 윤석호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제가 너무 큰 짐을 져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은 씨, 나도 처음 사업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소.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윤석호 회장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지은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1:1 면담을 시작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부와 경비원까지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우리가 꿈꾸는 병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은의 질문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선점과 아이디어가 나왔고 직원들의 주인의식도 높아졌다. 지은은 매일 밤 병동을 순회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료진들과 소통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사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간호사십니다. 한편 정태준의 비리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지은은 결국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혜숙과 함께한 공영방송 기자를 만났다. 우리는 의료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증거를 확인한 후 충격에 빠졌다. 이건 대형 특종감인데요. 하지만 방송사에서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료재단의 광고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은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인간사랑병원에서 새 삶을 얻은 환자들의 감동 스토리가 퍼져나갔고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 이사님, 우리 병원에서 실습하고 싶다는 간호대학생들의 지원서가 밀려 들어옵니다. 교육팀장의 보고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젊은 의료인들이 인간사랑병원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하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는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받았고 결국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하의료재단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제 정태준과 천하의료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은이 제보한 증거들도 하나씩 보도되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사랑병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명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지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너와 네 병원의 모루를 보여주마. 지은은 다가오는 폭풍을 예감하며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환자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은 지은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은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지만 인간사랑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정태준의 마지막 공격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인간사랑병원 응급실에 의문의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이사님, 이상합니다. 이 환자들의 증상이 모두 비슷해요. 응급의학과 과장 이승훈의 보고에 지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 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영양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으는 순간 정태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경비원들의 증언과 야간 순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전날 밤 의문의 인물이 구내식당에 침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간사랑병원, 대규모 식중독 사고 발생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다. 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간사랑병원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기의 순간 지은은 오히려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 지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에 전념했고 행정팀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병원을 찾아왔다. 바로 정태준의 비서 김준호였다. 박지은 이사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태준 원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 보험금 과다 청구, 그리고 이번 식중독 사건까지. 지은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왜 이 정보를 저에게 주시는 거죠? 김준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다. 사실 제가 윤석호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천하의료재단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저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 폭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은은 즉시 윤석호 회장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윤석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하오. 당신을 믿고 모든 걸 맡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해서 지은은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다. 회장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언론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한편 검찰에도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식중독 피해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보상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한국 의료계의 충격파를 몰고 왔다. 정태준은 구속되었고 천하의료재단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반면 인간사랑병원은 오히려 신뢰도가 상승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사랑병원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한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 지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정태준의 구속과 천하의료재단의 몰락 이후 한국 의료계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다. 인간사랑병원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은은 이제 단순한 병원 경영자가 아닌 의료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간사랑병원의 운영 모델을 새로운 의료 표준으로 채택했다. 환자 중심의 진료, 투명한 병원 운영, 그리고 의료진의 윤리 교육이 모든 병원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지은은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병원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환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인간사랑병원의 재활센터로 옮겨왔다. 최첨단 장비와 헌신적인 치료진의 노력으로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어. 윤석호 회장은 지은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했다. 지은 씨,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눈을 돌릴 때요. 우리의 의료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지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국제의료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병원 설립을 지원했다. 그녀의 열정과 경험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편 인간사랑병원은 의과대학생들의 성지가 되었다.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곳에서의 실습을 위해 몰려들었다. 지은은 젊은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전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러분,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지은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자질입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지은은 병원 로비에 걸린 대형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에는 예전의 수간호사 모습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한 여성 리더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노숙자를 돕기로 한 그날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지은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녀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진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 사랑의 의미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은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지은은 흔들림 없이 첫 발을 내딛었다.